경음 오토바이 더 이상 못 참아 느낌표. 불법 개조된 1000만원 벌금. 일단은 기자들도 자극적인 제목을 써야 조회수 클릭으로 먹고 사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불법 개조된 1000만원 벌금. 자동차 관리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없이 개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 찾아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그로성 기사 하나 썼다, 그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요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들 알고 계시죠. 요거 말고도 광명시 전국 첫 95데시벨 이동소음 규제 추진도 있고요. 정기검사 대형 이륜차 평균 98.65인데 규제하는 95데시벨 너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소음 치면은요, 소음 치면은 오토바이 소음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했습니다. 성령님이 답을 했구만. 대놓고 이야기했잖아요. 전기 오토바이의 발빠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의 소음원 규제를 통하여 전기 이륜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끄러워서 소음기 꼈다가 벌금 30만원 냈습니다. 사일런스라고 하죠. 사일런스. 사일런스를 삽입을 하면은 소음이 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 변경은 요걸로 받아놨는데 좀 시끄러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요걸로 바꿨다. 그러면은 구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이걸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하면은 여기 지금 바이크 타는 찌류님처럼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30만원을 냈다고 하네요. 제가 이거 시끄러워가지고 자진해가지고 이거 잠깐 바꿔 단 건데요 하면은 어쨌든 불법이잖아가 되기 때문에 법의 융통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95데시벨, 배기소음 95데시벨 이제 한다고 나와버렸는데 순정이 넘어갈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강제 운행 중지잖아요. 그러면은 DPF 차량들처럼 뭐 정부 보조금을 줘가지고 안에 뭐 사일런스를 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순정형 머플러를 다시 구매할 수 있게 한다든가. 왜? 머플러는 타고 다니면 타고 다닐수록 안에 있는 유리섬유가 타면서 소리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라면 웬만해서는 장착되어 있는 상식이죠. 하지만 저들한테는 상식이 없습니다.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가지고 노후 경유차 DPF 장착하듯이 그러면은 이륜차들도 순정형 머플러를, 그러니까 튜닝 머플러가 있는 사람이 이제 순정 머플러를 갈 수 있게끔 지원금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순정형 머플러를 오래 사용한 사람은 다시 순정 머플러를 살 수 있게 지원금을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절대 저는 그거를 지원금을 가지고 해결을 한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 고급진 표현을 써야 되는데 좀 저급한 표현을 쓸 것 같네요. 오토바이 따위한테 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토바이를 단순 이동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음이 안 나는 전기 이륜차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전기로 바꾸면 어딜 갈 순 있나요? 아니, 적어도 전기 오토바이 타고 전국 일주 나간다고 하면 대한민국 한 바퀴 정도는 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는 가능하죠. 고속도로 휴게소 그 어딜 가든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있으니까요. 업계에 큰 타격. 만약에 이제 자동차도 이륜차랑 똑같이 그렇게 배기소음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전국에 있는 뭐 커스텀 배기하고 뭐 배기 튜닝 해주는 업체들이 들고 일어날 게 물보듯 뻔합니다. 지금 이륜차 업계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직관 안 된다고 하니까 매니폴드 가지고 있던 거 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 결국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재고도 않고. 우리도 불법은 싫다. 너무한 거 싫다. 재작년서부터도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가 면이 설려면은 저거는 너무한데 딱 봐도 저거는 가라로 배기를 한 건데 이거는 우리도 싫다. 그러니까 잡아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선량한 라이더가 피해를 입지 않게끔 장치를 마련해 달라. 근데 그딴 거 어디 있습니까? 이미 몰아가기에 성공했으니까 이제 이런 기사들도 이제 마음껏 뱉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불법 개조 때 1000만원 벌금 이러면서 어그로 끄는 거 좋습니다. 저도 뭐 할만하죠. 불법 개조하는 거 1000만원 벌금 좀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을 받고 다니고 순정 머플러를 그냥 달고 다니더라도 욕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불법 개조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우리 라이더들을 오히려 해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좋게 봐줘서는 아니 된다. 법대로 할 거는 법대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16일 불법 개조 등 위반 12건 적발했잖아요. 뭐를 갖다가 적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도 이제 여기 기사에 나왔으면 정말 좋을 뻔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특별 단속 나와가지고 뭐 적발하면은 이제 하도 머플러 소음 했기 때문에 라이더들 대부분이 우리 법 지키는데요 하면서 구조변경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억지를 부리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었죠. 여기 기사를 보면은 재미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에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교통 현장에서 이륜차의 소음을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 이륜차의 소음을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에 왜 쉽지 않았다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왜 쉽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한번 이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왜 쉽지 않았을까? 합법 구조 변경을 해서 다니니까. 이거는 제가 일선 경찰관한테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특별 단속 나갔는데 다들 구조 변경하고 다녀가지고 뭐 이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뭐 이제 도심에서 하면은 저기 배달하시는 분들도 머플러 구조 변경하고 다니니까 잡을 수가 없었어요. 뭐 배달 사무실을 습격하듯이 해가지고 통보 없이 가가지고 했는데도 다들 구조 변경 아니면 순정 머플러더라고요. 그래 버렸죠. 그래서 나온 억지가 뭡니까? 법을 바꿔야 된다. 근데 여기 법을 바꿔야 한다의 속내는 또 뭐였습니까? 전기. 파만장 오시는 분들 제가 타고 다니는 거 그거 보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리 죽이네. 이거를 라이더가 많이 오는 곳이니까 소리 죽이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타고 저기 파주 시내를 나가잖아요. 파주 시내를 나가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구경합니다. 구경하면서 몇 cc예요? 와, 소리 정말 좋네. 소리 죽이네.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 소리 죽이네. 일반인들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머플러 사운드, 그러니까 오토바이 소리라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보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합니다. 오토바이 저거 보고 저거 쳐다보는 이유가 뭔 줄 아냐고. 너네 절대 멋있어서가 아니야. 에이구, 저렇게 하면 또 골로 가는구나 보고 그냥 시끄러워서 짜증나서 쳐다보는 거라고. 꼭 모든 사람이 당신 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꼭 그러면서 쳐다보나? 아니거든요. 바이크도 이렇게 딱 있으면은 신호대기 드그덕 하고 있으면은 지나가면서 따봉해주는 저기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잣대를 본인한테 맞춰가지고 보지 말란 말이야. 분명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보통 우리가 영화관 가가지고 분노의 질주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뭐 슈퍼카고 뭐건 이거 저렇게 시끄럽게 다녀가지고 되겠니? 저런 차가 있으니까 난 너무 싫다. 저런 차가 우리 동네에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싫어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이게 뭐 좋아하는 비율로 보자면은, 자, 자동차 배기에는 또 이제 열광을 하고 오토바이 배기에는 뭐 싫어하고, 이게 아니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한 분노의 질주를 보면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은 애초에 분노의 질주를 보러 안 가겠죠. 저기 도산대로 가면은 뭐 그렇죠. 도산대로가 왜 유명해졌습니까? 거기는 좀 신기한 곳이에요. 뭔가 공존하는, 불법 이거를 떠나가지고 그냥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과 그런 이제 소음이 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투닥투닥 싸우는 그런 공간이 도산대로인 것 같아요. 자, 모든 사람이 슈퍼카 배기를 싫어하면은 그런 동영상들이 안 올라왔겠죠. 뭔가 우리나라의 저기 도산대로가 슈퍼카들 출몰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면서 저기 지방에 있는 애들도 올라와가지고 동영상 찍고 가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 애들이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가면은 이제 꼬맹이들 슈퍼카 너무 멋있다 하면서 여러 거 있는 거 다 아마 푸른 늑대 형님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동차 정말 좋아하는 애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 보고 이제 크니까요. 초등학생도 있었다. 도산대로를 보면 이제 확실해지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제 비율로 놓고 보자면은 자동차는 자동차 배기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토바이는요, 오토바이 배기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밟기가 수월한 겁니다. 왜냐면은 걔네들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바이크 배기 튜닝한 게 몇 건인지 통계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보면은 이거 뭐 이 정도면은 밟아도 별 무리 없겠구만. 이 기사를 쓰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첨부를 하면은 더욱더 좋죠. 자,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이륜 자동차는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렇게 시민들을 팔면 되는 거예요.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륜차 경험은 주변 운전자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주거 지역에서 시민들이 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도 이제 마찬가지로 해주면 참 좋겠는데 조금 아쉽네요. 북악에서 단속하는 게 북악 올라가는 게 뭐 이륜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뭐 나와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도 이렇게 불법 튜닝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이륜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튜닝족들도 싸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는 제대로 된 발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양대가 지난 2021년 수행한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강화 타당성 및 검사 방법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0년간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평균 측정값은 175cc 초과 이륜차 92.6dB, 175cc 이하 80cc 초과 이륜차 85.1dB 뭐 이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175cc 초과 이륜차를 하지? 250cc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 꼭 175cc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조사는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95dB 안으로 들어오니까 95dB이 타당하다라는 이 말에 뒷받침될 만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지 않았느냐. 저는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250cc 초과라고 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 데시벨 수치가 좀 달라지겠죠. 대배기량끼리 좀 하든가 아니면은 400cc 초과 이륜차만 따로 그러면은 많이 달라질 텐데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평균 측정값이 배기소음 개정안과 비교해 1에서 3dB 가량 낮게 나왔다. 어떻게든 낮게 나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그렇지. 자, 요 175 초과가 아니고 이렇게 해보지. 600cc 이상 초과 이륜차들만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륜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배기소음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전에 말했죠. 유리 섬유 이게 타면서 배기소음 더 커질 수가 있다. 이거는 라이더라면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제작차와 운행차의 배기소음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제작차 소음 인증에서 배기소음 측정값이 102.1dB인 대형 이륜차 A 모델은 6년 뒤인 2021년 정기검사 배기소음 측정값이 104.9dB를 기록했으며 대형 이륜차 A 모델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고급진 표현 아닌데 좀 이야기해볼게요. 장난질입니다. 이런 오토바이들끼리만 모아놓으면 이 값은 달라진다니까. 평균을 이따구로 내고 있습니까? 저는 좀 많이 이해가 안 됩니다. 2017년 제작차 배기소음 측정값이 84.4dB를 기록한 국산 이륜차 B 모델은 5년 뒤인 정기검사에서 측정값이 89dB로 측정됐다. 5dB이나 올랐네요. 95dB이라 했잖아요. 그럼 95를 넘겨버릴 것 같으니 보조금을 줘가지고 순정 머플러 달게 순정 머플러 구입할 수 있게 제도를 안착을 할 수 있을까? 안 준다고 했습니다. 돈. 너네들 알아서 그런 것들을 해와야겠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나라에서 해줘야 되냐 하는데 자동차는 하잖아요. 노경유차 가스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한두 푼도 아닙니다. 몇백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지자체에서. 이륜차는 이런 거를 왜 안 해줘? 오토바이 자체를 못 타고 다니게 할 정도로 규제를 강하게 할 건데 규제를 하면은 채찍을 줬으면은 당근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건데 자동차에는 이게 좀 많아요. 채찍 줬으면은 당근도 줍니다. 근데 이륜차에 당근 주는 거는 제가 웬만해서는 본 적이 없어요. 자, 또 하나 볼만한 게 요거예요. 요거. 이륜차 업계는 환경부가 제시한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 강화안에 대해 실체가 불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잘못된 규제라며 한EU 자유무역협정 등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이 95dB 이거 배기소음 이게 95dB라는 게 말은 유럽 규제 따라간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요. 여기 배기소음이냐 가속소음이냐 그러니까 주행소음이냐 이거죠. 뭐 가지고 측정할 건지 확실해야 되는데 자
이유의 경우 이륜차의 가속 주행 소음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을 두고 있지만 배기 소음은 허용 기준이 없어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 일본 팔아먹고요. 그 다음에 유럽 팔아먹어요. 오토바이 이거 악의적으로 죽이기에 들어간 거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50cm 앞에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대충 50cm가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또 이제 울림통이 좀 크다 보니까 그냥 50cm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보통 70에서 80dB까지 나옵니다. 50cm니까요. 6기통 바이크 시동만 걸어놨는데 벌써 90dB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50cm에서는요. 자, 50cm에서 저기 배기소음 측정대로 엔진 소음을 측정을 하니까 105dB이 나와버렸죠. 오히려 배기소음은 적었습니다. 50cm 거리에서 엔진을 측정을 하니 105dB이 넘어버렸고 배기소음을 측정을 하니 105dB 밑으로 나왔고 참 재밌는 그런 상황이 들려오죠.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속 소음으로 갈 것인가 배기 소음으로 갈 것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해서 단속을 하든 뭘 하든 정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 내용에 이제 어떻게 답변을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 이 기사를 토대로 한번 환경부에다가 질문을 해보게요.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걸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할 겁니다. 물어보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꼭 쳐들어가가지고 환경부 장관 일이 나와 보이소 수라를 받으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꼭 이것만이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요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볼 겁니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주겠죠. 이제 그 답변은 환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되겠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유튜브에 한번 제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